야생동물을 식재료로 취급하던 중국의 한 시장에서부터 시작된 재앙.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바이러스. 그것이 만들어낸 신종 전염병 코로나19. 우리나라로도 처음 확진자가 유입돼 비상이 걸렸습니다. 확진자 수는 하루 만에 또 284명 늘었습니다. 하루 최다인 신규 확진자 571명이 나왔습니다. 지난달 20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37일 만에 1000명을 돌파한 겁니다. 멈춰버린 도시. 집 밖을 나서기조차 두려워하는 사람들. 이 모든 사건이 일어난 기간은 단 100일. 그리고 그냥 무조건 나가라. 그러면서 호텔들도 못 들어가게 하고 식사도 못하게 하고 자기네 동료 데리고 만든다고 바이러스들을.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이상한 일. 코리아 포비아. What did you just say? What did you say, you racist? South Korea is one of multiple countries where coronavirus infections have skyrocketed. The travel ban to South Korea is effective immediately. You from Korea? My manager will visit Korea. Don't visit the Korean customers?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한 적 없었던 날벼락 같은 코리아 포비아의 실태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탐사보도 7 요성입니다. 100일 전 중국 우한시에서 처음 원인 불명의 폐렴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원인 불명의 폐렴은 코로나19라는 이름을 얻고 150여 개 국가에서 18만여 명의 확진자와 7천여 명의 사망자를 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앞으로 확진자와 사망자의 수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팬데믹, 세계적 대유행을 선포하기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중국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에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때문에 한국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한국에서 일하던 외국인 근로자들이 자국으로 돌아가고 외국에 나갔던 한국인들은 쫓겨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 먼저 경기도의 한 공단으로 가보겠습니다. 경기도 김포의 산업단지. 많은 공장들이 코로나19 감염이 아닌 다른 이유로 일손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급히 한국을 떠나는 외국인 노동자들 때문. 이런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혹시 여기 지금 입국하시는 건가요? 아니, 미얀마로 가시는 거예요? 네네, 미얀마 가시는. 미얀마는 왜 갑자기 가시는 거예요? 왜 가세요? 미얀마? 치이에 가요. 집에. 네, 집.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어느 나라 분이세요? 미얀마예요. 네? 미얀마. 옌만? 네, 미얀마. 네. 아, 여기 어떻게 오신 거예요, 여기는? 미얀마 집에 가고 싶어. 집에? 네. 집에는 갑자기 왜요? 네, 한국에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너무 있어서 네, 가고 싶어. 힘들게 온 한국이지만 돈벌이보다 코로나가 무서워 떠나는 것입니다. 엄마가 와이프가 너무 걱정 마세요. 빨리 갔다 와. 네. 한국에 있다고 하니까 걱정을 너무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빨리 오래요? 네, 빨리 오래요. 안녕히 계세요. 알겠습니다. 이곳 외국인 근로자는 13,000명. 조짐이 심상치 않습니다. 여기가 조금 어려운 제조 분야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집으로 간다고 하니까 사업주들은 사업주들대로 좀 힘겨워하는 상황인 거죠. 떠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현재 저희들이 지금 전화 서비스만 받고 있는데 그전에는 이제 그 사업장 안에서 발생되는 여러 문제 이런 문제들로 문의를 했다면 지금은 그런 문의보다는 이제 본부로 돌아가려고 하는 문의가 많은 거죠. 네. 한국 기피 현상은 나라 밖에서도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 신혼여행을 떠난 임 씨. 일생에 한 번 있는 기회이기에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이런 동남아나 이런 것도 성수기라고 해서 모리셔스 쪽, 아프리카 이쪽으로 가는 비용이나 뭐 거의 비슷하고 그리고 거의 우리가 볼 수 없는 경치이기도 하고 한국 사람들도 많이 없다고 해서 추천받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신혼여행은 저희가 1년 가까이 이제 결혼 준비하면서 한 6월달? 5월달에서 6월달 사이에 정하고 이제 결제까지 다 했던 것 같아요. 아프리카 인도양에 위치한 신이 내린 천국의 섬 모리셔스. 큰 기대를 한 여행이었지만 정작 이곳에서의 경험은 악몽 같았다고 합니다. 모리셔스에 도착을 했을 때 이제 나오면서 바로 이제 발열 체크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이제 이마에 쏴가지고 레이저 기식으로 발열 체크를 하고 이제 입국 수속장으로 갔는데 그 저희 요건을 보자마자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길래 한국에서 왔다 이러니까는 요건을 다른 질문도 없이 그냥 요건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지난 2월 23일 모리셔스에 도착한 34명의 한국인이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병원에 격리됐습니다. 다음 날 도착한 16명의 신혼부부 역시 발이 묶였습니다. 입국 금지 소식을 들은 건 도착 이후였습니다. 요건이 뺏겨져 있는 상태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와이파이가 되니까는 지인들이나 가족한테 요청을 하고 그다음에 여행사에 요청을 했었죠. 그래서 가족이 이제 외교부에 연락을 했는데 정성을 다하는 영사 콜센터. 네, 수고 많으십니다. 한 20분 전에 모리셔스에 옮겨되어 있는 관계로 전화드렸는데요. 우리 정부가 모리셔스 정부로 전화를 해서 오후 4시 40분고 탈 수 있도록 좀 협조 요청을 해주시면 안 되나요? 저희가 지금 한국에 있는 영사 콜센터이고요. 네. 모리셔스 가나라고 있는 주 마다가스카르 대사관으로 전화해보셨습니까? 제가 왜 거기로 전화를 해요? 네? 제가 왜 거기로 전화를 해요? 제가 외교부에 전화를 해서 외교부가 그쪽에서 전화를 해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홈쇼핑이에요? 제가 그쪽으로 다이렉트로 전화를 하게? 모리셔스 출입국 관련해서는 그 나라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 별다른 도움을 받지도 못한 채 귀국했다는 임 씨.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정부가 서운하기만 합니다. 그때 무슨 생각이 드셨어요? 그냥 묶였죠. 그냥 묶였어요. 어떤 게 묶이셨어요? 아니 해외 나가서는 진짜 무슨 어떻게 보면은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있다가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여기 있는 사람처럼 취급을 당하다가 한국 들어와서는 사태 파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이제 집으로 아예 그냥 들어와 버린 거죠. 여행사 측에서는 뭐 다른 얘기는 없었나요? 뭐 보상이라든지. 그 관련으로 이야기는 많이 나왔는데 저희가 이제 사용하지 못한 리조트라든지 액티비티는 이제 환불을 해드리겠다라고 하는데 다만 이제 항공권은 이제 환불이 불가능할 것 같다라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래도 첫 이제 신혼여행에 이렇게 되어버렸다 보니 조금 속은 상하는 상태죠. 신혼여행은 처음이고 끝이니까. 그렇죠. 네. 전 세계
410만여 명의 관광객이 몰려드는 이스라엘. 기독교인들의 성지 순례로 유명한 이곳 역시 급박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현지 시간 2월 22일 오후 5시. 인천에서 떠난 비행기가 텔아비브 벤그리온 공항에 도착하기 불과 2-3시간 전에 갑자기 입국 금지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비행기 내리기 한 2시간 전인가 3시간 전에 기내 방송을 하더라고요. 지금 이스라엘 측과 지금 협상 중이다 그러더니 이스라엘 국민만 내리게 하고 그 다음에 영사관인가 대사관에서 나와갖고 그 비행기는 직접 못하고 방송을 했어요. 기내 방송으로. 상황이 저기 이스라엘에서 입국 금지됐으니까 다시 돌아가셔야 될 것 같다고. 20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비행기에서 내리지도 못한 채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130여 명의 승객들. 이스라엘 정부에서 만약에 그러니까 한국에서 오는 승객들 입국을 금지시킨다라고 했다면 출국을 안 했을 텐데 이미 출발을 하고 이제 가는 중에 이렇게 금지가 됐고 그리고 이제 도착하기 2시간 전에 승객들이 이제 그거를 알게 됐으니까 저희들 승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당황스럽고 좀 황당하죠. 이스라엘 정부는 전세기를 직접 마련해서 남은 한국인마저 조기 귀국시켰습니다. 이것은 마치 한국인을 위한 일종의 배려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스라엘 정부에서 하루라도 빨리 한국 사람들 보내려고 하는 조치였거든요. 한국에서 전세기를 가지고 온다고 하더라도 한 2-3일 내지 3-4일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그것조차도 싫다는 거였어요. 그냥 무조건 나가라. 그러면서 자기네 동료 데리고 안 된다고, 바이러스들을. 이스라엘 정부에서 왜 이런 대책을 세웠을 거라고 혹시 생각하세요? 일단 방역 시스템이 한국만큼 잘 갖춰져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3월 2일 날 그 총무를 뽑는 투표가 있었는데 그 정치적인 걸로 인해서 우리는 외교보다는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있다.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정치적인 선택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찌 보면은 한국인이 좀 희생양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희생양이 된 거죠. 이처럼 갑작스럽고도 일방적인 입국 제한. 국제법상 문제는 없을까? 이게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국가의 주권행위이자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폭넓은 선택의 자유가 있어요. 이것도 상당히 넓은 재량이 있고 그래서 사실은 입국 금지를 하는 게 맞다 안 맞다도 사실은 선택의 문제라서 어떤 거를 옳았다 그르다라고 판단하기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결국 하는 게 그냥 호소일 뿐이에요. 하지 말아달라. 네. 그럼 이런 사례가 전에는 없었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여행에서에 대한 부분도 국가가 관여하거나 또 이렇게 피해를 보는 분들한테 어떻게 보상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앞으로 만들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그 국가는 자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한때 중국에 이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를 낸 나라로 꼽혔습니다. 코로나19 감염자를 찾아내어 격리하고 치료하겠다는 공격적인 방역 대책의 산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세계는 한국의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절반인 약 160개 나라가 한국에서 출발한 입국자를 받지 않거나 격리시키는 등의 입국 제한을 실시한 겁니다. 심지어 코리아 포비아, 한국 공포증이란 말도 생겨났습니다. 국내에 있는 우리 사정은 차라리 나았습니다. 문제는 해외에 있는 현지 교민들이었습니다. 낯선 타국에서 경계 어린 시선을 그대로 감내하고 있을 우리 교민들은 괜찮은 걸까? 전 세계 22개국 26개의 지역의 상황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한국발 입국자를 금지하거나 격리하는 등의 제한을 하는 나라는 18일 현재 160개국 이상. 전 세계 곳곳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각 나라에 거주하는 현지 교민들을 통해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나라는 바로 중국. 코로나19의 진원지로 8만 명 이상의 확진자와 3천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곳입니다. 지난달 중국 허페이시 한 아파트 주민들이 한국에서 입국해 자택에 귀가한 어느 교민의 집 문을 강목으로 막고 못질한 사건이 발생해 공분을 자아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 한국에 이제 반대편이 돌아가고 있는데 혼자 계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통사고 되니까 아마 같이 모이셔서 아마 좀 옆집이나 이런 사람들 듣기에 아마 좀 약간씩 손이 있었나 봐요. 네, 근데 그게 아파트 거기서 제도가 들어가면서 많이 주민들이 많이 화가 났던 거죠. 그동안도 이걸 주민들이랑 민간 주민들이 긴장하면서 사람과 사람 간의 이동을 통제를 했었기 때문에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한창 민감하던 시기 중국 정부의 방역 조치를 따르지 않은 한국인에게 중국인들이 분노의 감정을 쏟아냈다는 겁니다. 현재 중국은 25개의 성과 자치구에서 한국발 승객을 격리 조치하는 상태. 그렇다면 주민들은 한국인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사실 저도 이제 이 아파트 내에서 택배를 찾아오는데 마스크 쓰고 택배를 찾아오는데 통화를 하는 중에 한국말이 나오니까 저는 막 피해서 이렇게 가져갔거든요. 좀 너무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선생님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런 상황에서? 저도 뭐 집에 들어가서 제 집사람한테 얘기하면서 많이 좀 무섭지만 말도 안 된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 멕시코 사정을 살펴봅니다. 2009년 신종플루의 진원지였던 멕시코의 코로나19 확진자는 19일 현재 93명. 사망자는 없습니다. 한국과 중국, 이탈리아 등의 나라에서 입국한 내외 국민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할 뿐 격리 조치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멕시칸들 사회에서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고 일단 뭐 이렇게 크게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이 도착하자마자 멕시코시티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아이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침정 지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농담을 할 정도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인식조차 안 됐었던 그런 나라였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사정이 급변했습니다. 저희 집이 이렇게 멕시칸들하고 같이 사는 이런 단독주택 단지인데 여기 딸아이가 밖에 나가서 놀다가 멕시코 친구한테 미안해 당분간은 한국인 아이들하고는 놀지 못하게 돼 있어 라는 말을 듣고 집으로 뛰어들어서 이상하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한국인을 대하는 그런 조그마한 변화가 아닐까 생각되고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나라 탄자니아는 어떨까? 아프리카 대륙 동쪽에 위치한 탄자니아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약 850명. 아직 입국 제한은 없지만 우리 교민들은 코로나19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생긴 에볼라로 과거 크게 홍역을 치른 적이 있는 데다 의료시설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 소식도 이미 알려져 수군거림도 시작됐습니다. 어떤 친구들이 코리아라고 하면
코리아 코로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되게 그런 얘기 들으셨을 때 이제 한국인 분으로서 좀 어떠셨어요? 그게 아니라고 설명도 해주고 싶고, 근데 이 도민분들이 그냥 한국 가셔서 다시 돌아오실 때 상당한 일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것과, 그냥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탄자니아에 퍼지면 어떤 사진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 여러 가지 생각이 네, 불안한 생각이 많이 났었어요. 키르기스스탄 역시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의 스위스라 불릴 정도로 아름다운 풍경과 고요한 문화를 자랑하는 곳. 하지만 의료시설이 충분하지 않아 코로나19 전염에 대비하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곳에 우리 교민들이 격리되어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렇다면은 혹시 지금 키르기스탄 안에 그 격리되어 있는 한국인 분들이 계시나요? 네, 있습니다. 몇 분 정도 계시나요? 지금 현재 12명이요. 근데 여기도 지금 3월 1일부터는 한국에서 들어오신 분들은 입국 금지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게 처음에는 중국 사람들이 많이 경계를 했었는데 한국이 이제 중국 쪽에서 좀 시끄러워지면서 남국 분들을 조금씩 이제 경계를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지난 17일부터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 금지를 실시한 상태. 이들 교민들은 한국을 방문했다 돌아오던 길에 공항 근처 빈 건물에 격리됐고 한동안 거의 방치되다시피 했습니다. 지금 이제 가장 큰 게 이제 식사 부분인데요. 지금 한국 현재 지금 여기 계시는 식당분들이나 음식을 준비를 해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넣어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뭐 씻거나 뭐 자는 데에 대한 불편함은 없으시다고 합니까? 이제 개인 각 이제 침대가 다 하나씩 있고요. 이제 단지 좀 불편하신 게 한 방에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그게 좀 불편하신 거고. 전 세계 최강국이라는 미국의 우리 교민들은 괜찮을까? 코로나19를 심각한 위협으로 여기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 때문인지 미국은 최근까지도 한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을 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Now, the virus that we're talking about having to do, a lot of people think that goes away in April with the heat, as the heat comes in. All we've done, the risk to the American people remains very low. And we have the greatest experts in the world, really in the world, right here.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과 달리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공포와 혐오가 진작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What did you just say? 지난 2월 3일 뉴욕의 한 지하철에서는 동양 여성이 폭행당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마스크를 쓰는 것조차 두려워졌다는 교민들. 보건당국에서 마스크를 쓰라는 얘기를 전혀 안 하고 그 마스크를 쓴 사람들은 오히려 기피하고 동양인들을 피하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저희는 마스크를 쓰는 게 조심스럽습니다. 마스크를 쓰면은 그런 확진자로 오해를 받을까봐 그래서 안 쓴다는 얘기죠. 타깃이 된다. 네. 미국에서의 상황은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 중에 쉬는 시간을 선생님이 주셔서 그 사이에 커피라도 살까 싶어서 1층에 내려갔었어요. 근데 날씨가 좀 생각보다 추워서 다시 그냥 올라가는 게 낫겠다 싶어서 건물에 다시 들어가려고 하니까 갑자기 건물에서 한 20-3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우르르 나오더라고요. 내려오는 사람들을 피해 계단으로 올라가던 권 씨. 그런데 문에서 거의 한두 걸음
2분 정도 남았을 때쯤에 네. 갑자기 누가 제 팔을 확 잡아당기더라고요, 뒤에서. 네. 그래서 순간 놀래서 뒤를 딱 돌아보는데 갑작스럽게 그 사람 주먹이 이제 턱 쪽으로 날아가서 이제 턱을 주먹으로 맞게 된 거죠. 너무 당황을 해서 이게 무슨 일이지 싶었는데 갑자기 이제 욕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Where is your mask? You coronavirus. 이거였어요. CT 촬영 결과 권혜진 씨의 얼굴은 탈골과 붓기를 동반한 상태. 경찰은 가해자를 찾는 중입니다. 사실 이건 시작인 것 같아요. 이제 저 이외에도 오늘 어제 또 동양인이 뭐 폭행당했다라든지 그런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상 이제 미국이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계기가 아마 코로나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된 게 며칠 안 돼서 더 그렇지 않나 싶기도 해요. 동양인을 대상으로 한 차별과 혐오는 독일을 비롯한 유럽 전역에도 널리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I'm going to show you one video clip, one short video clips. This video was taken by a Korean man on the S-Bahn, heading from Frankfurt to Wiesbaden. Ja, sag doch weiter. Sprich mal was. Corona? Sprich mal was. Ja, Corona. Ja. Doch? Ausländer, okay? Nachzugang. Ihr seid einfach Neonazis. Holen Sie bitte die Videos löschen. Nein, kann nicht passieren. What do you think? A Korean man should think about a guy who was just ignorant and maybe drunken. 원래 유튜브를 이런 목적으로 하시려고 만드신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 저희는 이제 하나나 이런 뭐 음식 같은 거, 그리고 K-팝이나 K-뷰티 이런 거 좀 알려드리는 목적으로 재미있게 만들었는데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리고 제발 우리한테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만들게. 그렇게 10년 동안 외국에 거주하시면서 타국 이제 외국인들이 좀 이렇게 한국인을 좀 안 좋은 시선으로 보라보거나 지금처럼 이렇게 좀 심각한 상황이 있었던 적이 있나요? 지금처럼 심각했던 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종차별이 거세지자 인터넷상에서 나는 바이러스가 아니다 라는 해시태그 운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제작진이 직접 확인한 22개 나라 26개 지역의 코리아 포비아 실태는 교민 상당수가 고통을 호소하고 도움을 요청할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지난 6일 우리 외교부는 주한외교단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112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강경화 장관은 한국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I think you've been watching the news, the television reports, all the issues involved in our national response to this, the public about every development, every action, every change of direction that the government is taking to deal with this public health crisis. So I do hope that you will continue to maintain your trust in our approach to this health crisis and then advise your governments of the very thorough measures that we are taking and to be not excessive on travelers coming from Korea, commensurate with what we are doing here and what the preparedness is back home. 하지만 강경화 장관의 간곡한 호소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설명회가 있고 난 뒤에도 추가로 우리나라를 입국 제한한 나라는 더욱 불어났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제 외국인 눈에서는
그 중국, 한국, 일본인을 구분하는 것이 그렇게 용이하지 않을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중국과 한국이 인접 국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오해가 있었을 소지가 있고, 또 한국이 아무래도 이제 중국 다음으로 코로나19 그 확산에 새로운 국가로 떠올랐기 때문에 이런 한국인 기피 현상이 일어났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상대 국가들 중국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경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자국민 보호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근데 우리는 왜 중국을 그냥 놔뒀느냐. 과거에 그런 궁금증이라는 건 항상 남죠. 네. 아직까지 백신과 치료제를 찾지 못한 전염병이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었습니다. 신종 바이러스를 불러일으키고 순식간에 전파한 동양인에 대한 혐오, 그것에 직면한 우리 교민들은 이 모든 상황이 해결되기만을 간절히 바란다고 전합니다.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여느 나라보다 한국에 우호적이었던 베트남에서 한국인에 대한 적대감이 생겨나고, 국내에선 중국을 입국 제한하지 않은 정부에 대해 불신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코로나19가 등장한 지 100일, 보건 문제인 줄만 알았던 신종 전염병은 이제 외교와 경제 문제를 동반한 복합 과제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를 휩쓴 K-팝. 동남아시안게임 금메달로 국민 영웅이라 불리던 박항서 감독. 베트남에서 한국의 위상은 그야말로 대단했습니다. 한국 사람이라고 무조건 좋아할 정도로, 그 정도로 아주 대단했습니다. 박항서 감독님이 연승행전을 할 때 최고조였고요. 또 그 전부터 한류 K-팝 열풍으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학생도 많이 늘어났고요. 일단 한국이라고 하면 아예 그냥 꿈의 나라라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확산되며 베트남에서도 한국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한국인을 향한 문전박대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10분쯤 승객 40명을 태우고 인천공항을 떠나 하노이로 향하던 아시아나 여객기 729편이 이륙 후 40분 만에 긴급 회항했습니다. 항공기 착륙이 불허된 날, 한국인 대상 15일 무비자 입국도 잠정 중단했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됐던 2004년 이후 16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항공사들 역시 줄줄이 노선을 취소해 하늘길이 막혔습니다. 한국을 형제의 나라라 부르던 베트남은 왜 갑자기 한국에 등을 돌린 걸까? 베트남 하노이에서 현지인들의 속마음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도심에 있는 최대 유명 관광지 호안겜 호수공원입니다. 한국인이 즐겨 찾던 곳이지만 이젠 한국인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들은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Nhiều trai Hàn Hàn Quốc đẹp trai. Hiện tại thì bây giờ cái dịch Covid-19 đang rất là bùng nổ ở bên Hàn Quốc. Thì suy nghĩ của em có thay đổi gì so với trước không? Về Hàn Quốc? Có ạ, nếu mà em nghĩ là cái dịch thì mình nên về Việt Nam. 문제는 어디서든 공공연하게 한국인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 하노이 중심부에 있는 어느 관광 호텔로 들어가 봤습니다.
Can we book the room tonight or we cannot? Cannot. So sorry. So what's the reason? Don't receive the Korean customers? 다른 호텔도 확인했습니다. Anh Dậu à, anh vì có nhận khách Hàn Quốc không? Vâng. Đến từ Hàn Quốc ấy. My manager don't receive the Korean. I'm so sorry about that. Yes. 싸늘히 식어버린 분위기를 누구보다 생생히 느끼는 건 우리 교민들이었습니다. 일단 한국인에 대한 거부감이 많아졌고요. 이제 또 같이 일하는 베트남 직원분들이 좀 일 거부해요. 한국 분들 서빙을 안 하겠다고 해서 많이 그만둔 상태예요. 베트남 분들이 한국인한테 서빙을 가지 않겠다고 그러는 건가, 식당에서? 예. 이런 어떤 마사샵에서 한국 손님들을 거부한다든지 일을 안 하겠다고 해서 지금 뭐 폐업도 보류 중인 분들도 계세요. 현지에서. 한국 사람을 완전 기피하고 뭐 선호했던 대상에서 이제 뭐 선호하는 대상까지 이렇게 하고 있고요. 어떤 데는 집 밖을 못 나오게 한다, 주민들이. 아, 베트남 주민들이 한국 사람들을 밖으로 못 나오게 한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런 동네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같은 아파트에서도 엘리베이터도 같이 안 타고요. 저희가 이제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면은 우리 집에는 탄 다음에 그 다음에 탄다든가, 또 어떤 아파트는 한국 사람을 아예 입주를 안 시킬 정도로 상당히 좀 꺼리고 있습니다. 한국이 같은 경우. 사실상 뭐 북한이 뭐 통만 안 들었지 이제 전쟁 때랑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코리아 포비아, 한국인 기피 현상 이면에 또 다른 문제가 숨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Tại vì là do hai anh Hàn Quốc anh chê với người Việt Nam nên là người Việt Nam như thế ấy. Tại vì hai có người Hàn Quốc cách ly xong rồi người Việt Nam cho họ ăn bánh mì là cho ăn bữa nhẹ thôi ấy. Giờ họ đã viết một vài dòng status đăng lên Facebook và người Việt Nam cảm thấy phẫn nộ vì đó. Em nghĩ là do vụ đấy nên là Việt Nam nó bị cấm thẳng bay đi. 지난 2월 26일 베트남 다낭에서 한국인 여행객 24명이 병원에 격리됐다가 귀국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전 안내 없이 낯선 땅에 격리됐던 우리 국민들. 공포는 컸고 도움을 청할 곳은 없었습니다. 다낭에서 격리된 우리 국민 20명이 사실상 감금된 채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왜 가만히 있다가 병 걸릴 것 같아요, 진짜로. 식사는 제대로 하고 계세요? 지금 아침에 빵조각이 늦게 주네요. 한국 언론의 이 보도는 베트남 사회에도 알려졌고 순식간에 인터넷에는 베트남에 사과하라는 글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뜻하지 않게 한국에 대한 해묵은 감정까지 표출되는 등 예기치 않은 파장이 이어졌습니다. 모든 피해는 베트남에 남아있는 우리 교민들이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 왔을 것 같아요. 베트남 사람 좀 뻔쩍어서 내가 이제 스타일이 있고 다른 게 어떤 이제 베트남 분께서 알페마트에 있는 한국 사람을 찍었어요. 마스크 안 끼고 있는 한국 사람을 찍어서 아마 3개월 이상은 거의 완전 마이너스 상태로 이제 가게 운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비슷한 업종의 가게들이 문을 많이 닫았어요. 베트남은 우리나라 제4대 교역국이자 7천여 개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는 곳.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 역시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금 뭐 베트남에 입국 자체를 못하니까
저희가 지금 뭐 투자자들을 모집을 하게 되면 그분들을 모시고 현장을 좀 확인도 하고 그다음에 뭐 담당 공무원들도 만나고 여러 가지 좀 일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입국 자체가 안 되니까 아예 지금 사업이 지금 중단이 된 상태고요. 베트남만이 아니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교역하는 상대 상위 10개국 중 9개 나라가 한국발 입국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무역이 줄고 경기가 위축되는 경제 위기가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관광산업 중심으로 해서 정말로 많은 피해 예상되고요. 특히 제조업 부분에서 멈춰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가 멈추게 된 사례 정말 초유의 일이거든요. 부품이 없어서 그것도. 사실 이런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누적된다는 사실을 봤을 때에 코로나19는 과거의 전염병과 다르게 더 심각한 경제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조심스러운 예상을 해봅니다. 지난 2월 22일 서울 광화문에서 시위가 열렸습니다. 애초에 중국 봉쇄 조치가 없어 코로나19가 확산됐고 그것이 결국 코리아 포비아까지 불러일으켰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우한폐렴 여러분들이 만들었어요? 우한폐렴 우리가 만들었나요? 우한폐렴은 중국이 만든 겁니다. 입국 금지 중국인. 대한의사협회 역시 처음부터 중국에 대한 입국 봉쇄를 요구해 왔습니다. 중국에서의 입국 제한 확대를 하지 못해서 추가적인 이 환자들이 계속 들어오고 즉 검역 단계에서 환자를 걸러내는 시스템이 완전하지가 않거든요. 사람들이 국가 간 이동이 많아지고 경제활동으로 해서 빈번하게 많아지면서 타국으로 전파되고 이런 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계속적인 위협으로 계속적인 이런 대규모 감염의 위험은 계속 이어질 겁니다. 사태 초기 중국 입국 금지 필요성 논란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28번째 확진자인 중국인 여성 30살 A씨는 지난달 20일 3번 환자와 중국 우한에서 함께 입국했습니다. 서울 도심의 유명 호텔입니다. 23번째 확진자인 중국인 여성 A씨는 이곳에서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2일까지 열흘 동안 머물렀습니다. 처음부터 중국인 입국을 금지했던 국가들의 코로나 확진자 수는 우리나라보다 확연히 적습니다. 뉴욕타임즈 등은 이들 나라의 강경한 초기 대응 조치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폭발적인 코로나19 증가세로 코리아 코로나라는 굴욕적인 별명을 갖게 된 대한민국. The travel ban to South Korea is effective immediately. 그럼에도 정부는 중국발 입국 제한의 효과가 별로 없다는 생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촘촘한 방역망을 가동하기 시작한 2월 4일 이후 중국에서 들어와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는데 입국을 전면 봉쇄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는 판단입니다. 정부가 중국인 입국을 전면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가운데 최선의 대응 방안을 검토한 결과입니다. 외교부에 공식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거절당한 상황. 직접 찾아갔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코리아 포비아가 확산되기까지 해외에서 일방적으로 격리당하고 심지어 혐오의 대상이 된 우리 국민들을 충분히 보호했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상황은 정말 많이 바뀌고 있죠. 그러니까 분명히 인터뷰를 요청해 하셨던 시점만 하더라도 사실 뭐 유럽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좀 준비 안 된 상황을 하는 건 사실 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지난 4일 공방이 국회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지금
격리되고 고립되고 있는 우리 국외 한국인이 규모가 얼마 됩니까? 한 2천여 명 됩니까? 1,200명이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00명 정도가 지금 굉장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어떤 처우나 이런 것이 개선될 여지가 있습니까, 당장? 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상대국 그 당국도 그 중국의 경우는 시성 또 중앙정부 당국에서 지속적으로 개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좀 더 긴장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조금 한가해 보인다. 네? 이것으로 인해서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왕따를 당한다거나 그 이미지가 실추가 됐다거나 이런 부분은 좀 더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실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발생 100일. 지금도 국가적 사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속한 진단검사는 세계로부터 칭찬을 받기도 했지만 초기 확진자가 급증하고 희생자가 이어진 사실은 우리에게 분명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외교부가 여러 가지로 비판을 받고 코너에 몰리고 질타를 받고 했지만 가장 좋은 것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환영할 수 있는 결과를 보는 것이죠. 그동안 취한 조치들이 올바른 결정이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서 일고의 의문의 여지도 없이 인정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상황에 도달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유럽발 확진자가 생겨나고 있는 지금도 코로나 종식을 위해 국가가 적절하게 판단해야 할 일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코리아 포비아. 공포의 대상이었던 우리나라가 어느덧 모범적인 방역 국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신속한 검사 체제에다 의료진의 헌신 속에 완치자는 늘고 신규 감염자는 많이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우리와 거리를 두려던 미국과 유럽 등 지구 반대편에선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 결국 어제부터 우리나라도 모든 입국자에 대해 특별 입국 절차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두는 냉혹한 국제관계 속에서 어쩌면 코로나19와의 진정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인 걸까요? 그럼에도 지금까지처럼 보란듯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탐사보도 세븐은 진심으로 기원합니다.